자, 시작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단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노씨입니다. 불철주야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호 기획이사과장입니다. 백재명 세정과장입니다. 박홍구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안칠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현진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전략,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 발전 방안을 전략적으로 제시하기에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평택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법 대안을 위한 연구 용역 등 4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요 공모사업 관리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총 31건을 응모하여 14건에 43억 9,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고 미선전된 6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을 위해 주요 현안인 의향 HC 회생 절차 개시 및 메르스 관련 등 39회 110여 건을 설명드리는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5월 말 현재 총 126건을 제안을 접수해서 8건을 심사하여 은상 1건과 동상 1건을 시상한 바 있으며, 김기성 의원님 등께서 함께 해주시는 시책개발 프레젠테이션 5년 후의 평택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운영하여 23명에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금연동 담당과장의 현장 소통 등을 자치교육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보다 더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시민과의 약속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대 분야 85개 사업을 단기 28건, 중기 32건, 장기 25건이며 예산 사업이 72건, 비예산 사업이 14건으로 대규모 사업과 현안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추진 사항을 점검한 바 그중 완료 5건이 있는 바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및 신문고 제도 운영 등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01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지난 4월 7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사업을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민 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재정 건전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382건에 5,045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근본에 제출된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사업과 우리시 채무 547억 중 213억 원을 상환하는 등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입니다.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도내 4위, 시군 종합평가 도내 4위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2015년은 3위를 목표로 지표별 책임관제 운영 및
실적 향상 방안 컨설팅을 130명 220건을 실시하였고, 향상 대책 보고회 및 지표관리 직원 교육 3회와 국소별 자체 실적 점검 주간 운영 및 부서 공통 지표 집중 관리 5회를 실시하는 등 조직 및 개인의 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입니다. 5월 31일 현재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행정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116건과 금년 신규 71건 등 총 187건 중 56건이 처리되고 있는 바, 승소 30건, 취하 15건, 조정 등 4건, 총 49건으로 87.5%의 승소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해 법률자문 279건을 지원하였고,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18회 65건을 상담해 주었으며 자치법규 6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쟁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부가액은 21.4%가 상승하였고, 징수액도 26.5%가 상승하였으며, 따라서 미수납액은 7.6%가 감소하여 지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법인 세무조사 탈루 은닉 세원조사 결과 22억 원을 추징하였고, 세수입 운영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담배 소비세 인상과 과세자료 증가 등으로 연 400억과 현천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소사벌지구 등 거래 증가로 연 300억 등 총 700억 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현년도 부가액은 현년도에 징수한다는 의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3대 중점 과제 중 납세자 편의의 세정 시책으로 세무조사 85건, 취득세 상속 안내 280건 등 과세전 안내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ARS, 스마트 위택 스타프 시스템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 납세자 14분에게 발굴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고, 직무 능력 배양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해 세무직 67명 전원에 대한 지방소득세 직무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고, AK 플라자와 이마트의 납부 홍보용 LED 스크린을 설치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세원 발굴 TF팀을 운영하여 지역자원 시설세 관세분 신설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제출하였으며, 국가시설 임차법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안을 마련,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하고, 평택항 관세 수입의 1%를 평택항만 및 주변 지역 공공시설물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달라고 한미협력가로 협조 통보하였고, 관세 일부를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로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5월 31일 현재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동기 대비 정리율이 0.6% 하락하였는 바, 이는 주로 세수입인 개발부담금과 과징금 등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징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현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2.7% 더 징수된 것은 과세자료 정비 등 노력에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은 현장 징수 활동 강화와 전직원 책임 징수 명령, 고질 상습 체납 차량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5월 31일 현재 세무조사를 통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5개 법인에 22억 원을 추징하였으나 메르스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직접 조사는 잠시 중단하고 서면 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지역 안정에 노력하면서 공평세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 경기도 지정문화재 19, 향토문화 유적 8 등 총 3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자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함은 물론 이를 통해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홍학사, 비각 등 5개소에 대한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인한 시민들께서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확충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는 지영이 상설 전시관은 운영 중에 있으며 예술인광장 조성은 도시 재생가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0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한국소리터의 소리악기 제작 체험, 행성예술창작공간의 도자 자수 공예 등과 안정리의 마을환경 개선 프로젝트, 마토예술제, 코스튬 플레이 페스티벌 등 생활 속의 문화 향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께 보다 더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2회 등 총 44회를 운영하였고 특히 오페라 갈라쇼 등 맞춤형 기획 공연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평택시 경제를 살리고자 가수 김장훈이 6월 26일 통복시장에서 번개팅을 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으로 이를 계기로 조금씩 우리 시가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간의 메르스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우리 시가 마치 방문하면 안 되는 도시로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8월경에 KBS 열린 음악회를 유치하여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3쪽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착수한 평택 아산 창조관광 활성 사업은 지난 4월 13일 평택 당진항 경계에 대하여 중분위에서 결정되면서 다소 거리감은 있었으나 양쪽의 문예 관광과 실무 협의를 통해 상호 협조해 나가자는 합의를 이끌어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2015년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가 꼭 필요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4쪽입니다. 고도 국제화계획지구내 중앙공원 내 건립 예정인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은 평택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이 금년 1월 8일 행자부에서 승인돼서 지난 6월 24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하여 어제 7월 2일 개찰한 바 한 개 업체만 응찰해서 다시 재공고를 7월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LH에서 소사벌 지구에 대한 분양이 어느 정도 되어 고덕 신도시 택지지구 1단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타운이 있는 2단계도 개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어 본 사업도 앞당겨 준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협의회를 통해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2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소사벌 레포츠타운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기간 및 장소가 확정되었으며 32개 팀에 1,600여 명이 신청되었고, 다만 서울, 울산, 세종 등에서는 메르스로 인해서 참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월부터는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마련하여 본 행사를 통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그간의 우리시의 문화 콘텐츠 유통업 추이를 살펴보면 영화관은 평균 27개소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노래 연습장 역시 평균 263개소로 유지하고 있고, 게임 제공업만 2013년부터 연평균 20여 개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설 연휴에 포항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던 20, 30대 4명이 PC방에서 구조되는 일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서 경찰들과 함께 문화유통업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 단속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의 관심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하시기 쉽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쌍방향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서비스와 SNS 등으로 이용 환경에 제약 없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지난번 의원님들 본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2억 9천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 조정을 마치고 지난 6월 11일 주식회사 YH 데이터베이스와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되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 불편이 없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결과 5월 31일 현재 5대 강력범죄 5건, 경범죄 1건, 수배차량 70건, 기타 12건 등 총 88건의 시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린이 견학교실을 운영하여 6회에 150명의 체험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175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영상정보 운영사업소를 의결해 주셔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본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0쪽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시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은 어르신의 컴맹 탈출 과정 등 25회 368명이 참여하셨고, 정보 취약계층 정보통신기기 240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예방 활동과 메르스 관련 1:1 관리 및 방역 등으로 다소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최근 들어 사이버 테러가 현실로 나타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폴란드 국적 항공사인 로트의 운항 시스템이 해킹당하며 30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 1,400여 명이 5시간 가까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침입방지 시스템 한 대와 홈페이지 접근제어 솔루션 한 일식을 정보화 사업 보안성 등을 검토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총 자체 13건과 경기도 및 국정원 6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정보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보완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께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통계는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여 경제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각종 정책 수립 등에 꼭 필요한 자료로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까지 우리 시 관내 3785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고, 후반기에는 광업, 제조업 조사 등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메르스 발생으로 대관일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본 시기에 복합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정비 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최대한 8월까지 완료하여 9월 대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며 쾌적한 공간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격려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예상과 소관 2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위원회가 이제 지금 20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안 되는 것도 있죠. 지금 뭐 맨 위에 있는 거 발전기획위원회라는 게 이런 거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걸로 바꾸던지 새롭게 뭘 조직을 해야지. 이거 지금 뭐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마 의원들도 다 지난 거죠, 이게. 임기가 지났으면 이게 어떻게 됐던 예전에도 있던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명칭을 바꾼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이걸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예,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예, 우리 시에 이제 그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제 발전기획위원회가 2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좀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좀 잠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잘 정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어쨌든 뭐 이게 뭐 지역의 그 시민들뿐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교수님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의 단체장들 예, 이런 분들이 총괄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잘 돼야 어떻게 됐던 시 정책이나 뭐 하는 게 밖으로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런 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우리 평택시는 2명만 뛴다고 그래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너무 빨리 뛰는 거야. 그런 거를 중간에서 어떻게 됐던 이런 거를 좀 걸러주면은 같이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최고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지역 뭐 우리 뭐 권역별로라도 자문단 같이 시장님도 뭐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 뭐 공직자분들이 주변에 다 옆에서 이제 보좌를 잘해서 잘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 입장에서 또 우리 평택을 바라는 우리 앞으로 평택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직자들이 못 짚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빨리 해야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좀 지연이 돼서 죄송한데, 그 위원도 이제 의사도 다시 확인을 하고 해서 그 기능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능을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바꾸긴 바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하반기 때까지도 갈 저기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이걸 갖다만 한두 달 해서 한 10월 달쯤에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해서 자문단이 있어야지 이게.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뭐 문화예술 단체들도 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뭐 한국예총 뭐 문화원 뭐 민예총인가요? 예. 거기는 어디서 가요? 네,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없어요? 등록이 돼 있는 저 단체는 아니죠.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걸 뭘로 지원해 준 거예요? 민예총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저기 없습니다. 뭐 공모나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보조도 지금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신청한 바가 없어요. 예. 그럼 단체로 들어오는 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속해 있지만 그 사회단체 보조금도 이제 단체 등록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 이제 지원을 할 수 그래서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올해까지는 저기지만 내년도부터는 뭐 근거가 있어야 뭐 조례나 있어서 그래야만이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도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지방재정법 바뀌고 이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안내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년 가까이를 각 단체에다가 그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화가 이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거화를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으로의 지원이 어렵다는 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뭐 그 이제 그걸 가시는 이제 장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일반 회원들은 또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던 이제 공론화가 돼서 내년도에 지원 안 해주면은요 평택시가 뭐 누가 돼서 또나 우리 또 뭐 미워하네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 그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심의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통보하면서 각 단체의 대표자 그 회계 담당자 간사들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각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거 뭐 사회단체 보조금 줬던 곳은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도 한번 그 담당자가 한번 그걸 검토해 보셔서 예, 예.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택은 뭐가 없어요. 평택하면은 역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전에 뭐 지인이군이었었다가 뭐 다시 평택군을 갔다가 또 다시 또 뭐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이렇게 나눠지는 그 과정.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옛날 몇십 년 시대부터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정립을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박물관이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한 번은 굉장히 활성화됐었다가 또 근래 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또 침체가 됐고 요즘에는 또 예전에는 또 뭐 예총하고 또 이제 굉장히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따로 가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정립 좀 해주고 뭐 박물관이나 문화원 그 공간에서 좀 이렇게 탈피시킬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00번 지나가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좀 저도 뭐 문예관광과장을 잠시 한 1년간 해봤지만 우리 시에 좀 여러 가지 문화 자원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리, 본정리, 또 고장 같은 데에 그 조선시대에 고급 관리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저기 했던 크다란 정자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저도 정리해다가 저 혼자서 좀 힘들어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래서 이제 자리를 바꾸게 돼서 그렇게 됐고요. 박물관 설치 같은 경우도 그 지금 그 소사벌지군에 그 문화원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데를 좀 복합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이제 6월 17일자로 여기 기조실로 왔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뭐 소사벌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이제 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뭐 박물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옛 것들은
어쨌든 지금 넓은 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양새가 나오지. 그 좁은 데다가 뭐 현대식 건물로 빌딩 져서는 그 모양이 운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지금 우리가 평택농화 보존에 있는 곳도 예전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안 맞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평택은 너무 앞서간 게 소리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 정도 예산 같으면은 다 복합으로 다 들어갔을 수 있었어 거기다. 근데 뭐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은 우리 문화는 만들어야 됩니다. 잊혀진 거잖아요. 찾아내고 네, 발굴해야 맞습니다. 되고. 네. 그쪽에 이제 소통행정이라는데 뭐 그렇게도 뭐 정영 위원장님이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진짜 평택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본의원도 뭐 1년 전에도 뭐 5분 발언에서 막 얘기를 했었지만 모두가 하나가 우리 오로지 평택을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국도시의원들 정책 간담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이 잡혔었어. 근데 며칠 안 남겨놓고 취소됐어. 그리고 지금 몇 달째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것도 바로 검토해서 아니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몇 번씩이나 진짜 공장시장도 강조한 거예요. 국도시원들 소통해서 같이 해서 우리 평택을 잘 되게 하자.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도 뭐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에서 이 구도시연 간담회 같은 경우는 참 적극적으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또 부득이하게 또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 4분기 때는 이제 메르스나 구제역 때문에 이제 부득이 좀 못했었는데 3, 4분기 거는 조기에 준비를 해서 본래대로 본래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전 것은 저희들이 뭐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방향 다 알고 있고요.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서로가 안 맞았다고 해도 그러면은 바로 이제 뭐 일정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따로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했잖아요. 또 집행부하고 또 저기하고는 그런 모양은 아니죠. 우리가 뭐 그걸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됐던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일단 또 뭐 시의원 역할이 있고 도의원들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공유해서 하겠다는 건데 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요 내년 총선 때문에 더 못 잡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메리트 때문에도 저기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면요 아마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내년 4월달까지 못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뭐 11쪽에 보니까 이제 뭐 전략 건전 재정 운영 이번에 이제 뭐 2차 추경이지만 의외로 우리가 추경 예산이 많아요. 그건 뭔가 이렇게 좀 세금이 더 들어왔다고 그러고 뭐 잉여금 더 있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건 어차피 분예산에도 이렇게 안 됐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 예산이 예산 규모? 예. 물론 이번에는 이제 그
잉여금이 이제 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요번에 추경을 땡겨서 한 거는 이제 그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연도 폐쇄기가 이제 2월 달에서 12월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맞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공교롭게도 이제 메르스가 더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다고 보고 예. 또 이제 뭐 세금이 또 뭐 더 거쳤다고 그러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아까는 덜 잡아놓고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그 예측을 정확히 해서 아니 그러면 본 예산에 사용하도록 풍족하게 더 쓸 수 있던 거 아닌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게 이제 거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입부서와 이제 우리 예산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논의 좀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런 그 정도 한 300억 정도라 그러면 본 예산에 300억 정도 했다면 사업 여러 건 해요. 그러다 보면 추경 때 하다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실링제 때문에 또 저기 하지만 아니 어떻게 본 예산부터 많은 추경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보다 보면은 그러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단위 사업별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판단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뭐 그때 필요해서 하는 거지 계속적인 사업에다가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제 뭐 잉여금 관리나 이런 이제 세금 이제 더 거치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짙게 잡아야 나중에 이제 뭐 그 달성률에서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던 연말에 그 후년도 저기를 예산을 세울 때 더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자, 유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직책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이요? 국은 무슨 국이요? 기획조정실인데 이제 국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직책이 기획조정실장이요? 네. 그러면 저 국은 뭐예요? 그 국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정확히? 기획조정실입니다. 그 이거는 뭐예요? 여기 기획조정문화국은 뭐예요? 요게 이제 저기 요 발령 원 따로 다 따로요? 아니 원 저기 제출될 때요. 기획재정국이었을 때 제출이 의회에 제출이 아니 제출될 때를 왜 따져? 아니 정확히 좀 한번 해봐요. 지난번 이제 행정기구가 이렇게 개편돼서 어떤 사람은 옛날 그대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바뀐 거대로 하고 있고 직책이 도대체 정확히 뭐예요? 기획조정실장이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다 바꿔가야지. 저 지금 우리 과장님들 어느 소관이야? 기획조정실 소관이요? 기획조정문화국 소관이요? 아니 도대체가 시가 뭘 어째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름 하나도 제대로 내가 어디 사는지도 제대로 몰라 지금. 우리도 헷갈려요 지금 하도 시가 그러니까. 아 조례가 공포돼서 적용됐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 국장은 실장이라고 나머지는 국이라 그러면 이게 되냐고. 아니 의회에서 해달라 해서 해줬으면 해준 대로 해야지. 그것도 시장 눈치 봐가며 하는 거예요? 예?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뭘 어째 되는 건지. 아니 조례를 바꿨으면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은 그 우리 저 국장님은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실장으로 그냥 기획조정실이고 나머지는 인사이동 안 돼서 그냥 국이요? 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 정의를 줘봐요.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실장이고 나머지는 인사이동 안 됐기 때문에 국이냐고. 네? 좀 아니 이게 단순한 자료 작성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오타가 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기획조정실인지 기획재정문화국인지에 대한 정의가 지금 정확치 않아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지금 조례와 지금 현 상태가 이제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는 뭐 저희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요.
아니 그러면서 무슨 소통이 됐다 뭐했다 이러고 여기다가 그 아주 거창하게 이 몇 페이지요? 2페이지에 보니까 2페이지 보니까 민선 6기 비전과 전략해서 민선 6기 2년차 신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서 가운데 제일 크게 소통을 제일 먼저 하는. 우리 시는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저 국장님 좀 마이크 꺼졌나 봐. 좀 대답 좀 크게 해보셔. 안 들려 잘.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봐요.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아니 열심히 그렇게 나름이 자꾸 그냥 흘리는 얘기지 말고 그냥 단답으로 한번 해봐요. 잘 된다 안 된다만. 소통 잘 돼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7월 1일 날 정영학 위원장이 소통이 안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 친 거예요? 아니 금방 말씀드렸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조금 미진한 거예요? 아니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소통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일개 국장 한 사람이 잘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정영학 위원장이 거짓말 친 거고 내 생각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아니 앞으로 저는 소통이 더,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올 때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수첩에 적는 거 이거 소통 아니야. 우리 시가 지금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느낌을 너무나 강하게 받습니다. 예? 그거는 전혀 소통이 아니고 명령이요. 이게 뭐 불러주는 거 적는 게 무슨 일이 되냐고. 소통은 상하관계를 떠나서 서로 주고받을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시의회까지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상하관계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표명해요. 소통이 뭡니까? 내 주장이 오로지다고 하면 소통 안 됩니다. 누구하고도 소통 안 돼요. 내 주장은 이렇지만 상대방 주장을 들어서 그것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나는 이거 무조건이다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갈 길 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이 나온 거 아니야? 그 사정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마이크 자꾸 끄지 말고 왜 자꾸 왜 마이크를 또 꺼? 꺼요? 저는 지금처럼 1년 이제 민선 6기가 1년이 이제 지났는데 소통에 대한 문제는 수도 없이 나왔어요. 진정한 소통이 뭔지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소통돼야 됩니다. 최소한 공직 사회 내에서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은 상하관계의 소통. 두 번째는 부서 간의 소통.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는 부서만 넘어가면 소통 안 됩니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 떠넘기기, 책임 떠넘기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함과 불이익을 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민원인들 시에 가면은 이건 내 거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하다가 세월 가는 현상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없어져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저 시장도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달식으로 하는 소통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정말 문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는 시장께 아니고 의회는 의원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대통령 게 아니고 국민의 것이고 여기 시민들 거예요. 대신해서 다만 시장, 우리 의원,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통은 정말 너무나 그 중요한 거고 강조할 필요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전 우리 시가 그런 점에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민선 6기 2년 차에 있어서는 여기에 크게 나오는 소통, 화합, 공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꼭 지켜지기를 좀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저 시에 이제 직제로 보면 뭐 신성장 전략국이 이제 그 앞에 가 있지만 실제 우리 시의 이 사령탑은 기획재정문화국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부서 간에 이게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계속적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저 국장님이 그냥 뭐 실장이 돼서 좋은 게 아니고 직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우리 국장님 소신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직원할 수 있고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신을 평상시 제가 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있는데요. 그게 안 되면 사실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맡은 바 직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쪽에 나와 있는 뭐 소통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의 이건 소통은 이건 기본적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진정한 소통은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담보될 때에 실제 그 소통이 제대로 되는 거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는 보여지고요. 이건 뭐 이제 이 실적으로서 이제 제시하는 정도로 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부 소통을 위한 실직 개발 프레젠테이션 저는 뭐 이거 세 번째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해보니까 상당 부분 호응도 있고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좀 더 현실의 안주에서의 이 현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뭔가 우리 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좀 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하여튼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공약사업 효율적 추진이 있어요. 그 중에 완료 5건이라 했는데 그 5건 좀 한번 불러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 실장께서 이제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출산 장려금 확대하는 법을 하고요. 시민 신문구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 해외 자본 대학 유치단 구성 운영하는 거. 그 대기업? 대기업과 해외 자본 그다음에 대학 유치단 구성 운영하는 게 이제 각각의 한 건씩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산 장려금은 뭐 일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저는 뭐 그 정도를 공약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아주 이제 미진한 정도요. 근본적으로는 출산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서 우리 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했는데 실제 그것은 장려금이라기보다는 축하금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장려금을 제대로 할 거면 현재 제도를 대폭 수정하고 확대되지 않는 한은 저는 사실 이것을 공약으로 달성했다고 내세울 만큼의 내용은 상당 부분 부족하다. 전 이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 신문고 하는 건 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의견을 뭐 그대로 듣는 것. 그러나 이게 이제 정보통신과의 그 홈페이지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고 같은 경우 또 홈페이지에서 뭐 이제 시민들이 하는 이제 토론광장이나 뭐 이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내용들이 실명으로 해가지고 사실 제대로 된 내용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건 일정 부분 차단돼 있는 얘기고요. 좀 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이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욕설, 상대방 비방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욕설이나 비방이 아닌 익명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개선점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담아줘야 저는 이런 신문고나 이 홈페이지에서의 역할을 일정하게 좀 담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하면은 쓰고 싶은 사람들이 제대로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지난 토요일인가 이제 우리 정보통신과 금방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줄의 시민 생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칭 약명을 잡아서 좀 한 줄씩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 자기 개선점을 얘기하면 창을 한 4, 5줄 정도가 쭉 뜨도록 그래서 거기에 그걸 클릭하면 같이 그런 의견도 보고 본인도 좀 기본 의견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가는데 그것을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아니 뭐가 무서워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자체들이. 사실 이제 익명으로 하면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또 보통 이제 익명으로 하는 데에 이제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난장판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그런 거고요. 때로는 뭐 시장을 공격하거나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맨날 공격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이나 욕설이나 이런 거를 제재할 수만 있으면 예, 맞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적극 동감하는데요. 이제 의원님 좀 기술적인 조금 쉬어요? 예, 이 얘기만 마치고. 네, 기술적인 문제로 그게 이제 욕설이나 이런 게 감지가 돼서 자동 삭제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난을 만들게 했는데 일례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장기 교육자가 중국에 연수 갔다가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네이버를 보니까요 어젯밤에 99.9%가 국민 세금으로 놀러 다니더니 잘 죽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99.9%가 댓글이 달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게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홈피라는 게 어떤 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의견 저도 충분히 그러니까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국장님 것들을- 말씀대로 하면은 실제 저 인터넷 그런 매체들은 왜 익명으로 안 하고 실명으로 할까요? 아니, 자, 왜 실명으로 안 하고 익명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아무래도 그런 다음이나 기자 이제 그 인터넷 뉴스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야 뭐 다 이런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국장님은 원론적인 대답하는 거고 과장님 한번 얘기해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그 이 가입을 할 때 그 이 가칭 또는 별칭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안칠성이 이제 가입을 하는데 뭐 평택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도 과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개인정보를 다 입력해서 회원을 가입을 해야지만 글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글 올리는데 좀 그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단 실명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명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새는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이동 그 전화번호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 없이 자기의 이 개인정보 이 게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기까지만 허용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내가 글을 올리고 싶어도 내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좀 듣기 거북한 얘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시에다 뭘 얘기했는데 도대체가 뭐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나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시에 상당한 실망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별로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감정에 따라서 이제 써지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시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의원님 그래가지고 의견 게시를 할 때 이제 지금 이 대다수 보시는 거는 이제 공개된 그 내용만 보시고요. 이 비공개로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을 쓰더라도 해당 부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 그 국민 시민신문고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예, 좀 예. 쉬었다 가시죠.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